예, 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걸 잠깐 설명 더 드릴게요.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자석을 이렇게 위치시키고 이걸 통과시켰을 때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원자가 위쪽을 향했다고 하면 이렇게 또 그러면 아마도 원자의 n이 위쪽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원자의 n이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s니까 당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원자를 갖다가 만약에 수직자석을 한 번 더 통과시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위로 가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통과했는데 이거를 이제 통과 상태에서 갖다가 수평자석으로 이렇게 된 거를 통과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위로 갈 거 50%, 아래로 가는 거 50%가 되겠죠. 지금 이 양자 컴퓨터를 막 수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뭐 여러분께 뭐 대단한 걸 설명한 건 아니니까 개념만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통과했을 때 기존의 컴퓨터는 통과하냐 통과 못하냐, 근데 이거는 통과해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또는 중간으로 가느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거는 하냐 안 하냐, 근데 이거는 통과해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가운데로 가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고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요 실험처럼 요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드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은요, 구글하고 IBM하고 MS 쪽에서 하는 제너럴한 양자 컴퓨터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자 컴퓨터는 아주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잡으시면 되니까, 기존 컴퓨터는 통과하냐 안 하냐, 요거는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가운데로 가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자 볼게요. 이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만 이용하면은 뭐 기존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그 가운데로 가는 것까지 이용하게 되면 그건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죠. 요 말이 바로 그 말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자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맛이 가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걸 양자가 지금 전자가 어디쯤에 가 있느냐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위, 아래, 그죠? 0, 1, 가운데, 그죠? 그다음에 뭐 중간 45도도 있겠죠. 그런 것도 표현하는 거죠. 그거 표현하는 방법이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0, 1, 더하기, 빼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걸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블로흐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게 0, 1이고요. 요거 이제 x, y, x축, y축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동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표기법이 있다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언젠가 양자가 진짜 많이 쓰이게 되면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자가 움직일 때 그 위, 아래, 가운데가 있으니까 세 개를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뭐 장단점은 있죠. 요거는 보기는 좋지만 여러 개를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요건 여러 개를 표현할 수 있지만 보기가 쉽지 않고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에 보면 그래서 지금처럼 가운데 있는 걸 중첩이라고 하고요. 얽힘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요 강의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자, 잘 보세요. 기존의 컴퓨터는 간다, 안 간다라는 걸 갖고 뭐를 만들었냐면 not, and, or 이런 거 만들었죠. 이걸 게이트라고 합니다. 요걸 만들어가지고 요걸 갖고서는 회로를 만들어서 회로가 모여서 컴퓨터가 됐잖아요. 자, 양자는 어떻게 할까요? 양자는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위, 아래, 가운데 세 가지가 있죠. 그걸 뭐 블록으로 표현 어떻게 표현을 했나고 치고요. 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요런 컴퓨터가 간다 갖고서는 여기 보면 A가 들어올 때 나가고 들은 거죠. 요런 걸 만들었던 것처럼 요런 거를 만들어야죠. 어디서? 양자 컴퓨터에서. 지금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기존의 컴퓨터는요. 이게 날씨라는 건 이쪽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여기 흘러요. 흐르면 안 나가고 요거는 두 개가 들어오고 한 개 나가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걸 not and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서는 이제 모아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양자는 어떻게 할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서 이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그 양자 컴퓨터에서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입력이 하나 있는 게이트로는 파울리 게이트, 로테이션 게이트, 하다마드 게이트. 입력이 두 개 있는 게이트는 CNOT, 수압 게이트. 입력이 세 개 있는 거는 트로폴리 게이트, 프레트킨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죠? 잠깐 볼까요? 입력이 하나 입력에서 뭐 하나 결과가 나오는 것, 두 개 입력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 세 개 입력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죠? 자, 볼게요. 자, 이건 하나의 입력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두 개 입력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양자도 그래서 이런 게이트들을 만든 거예요. 똑같죠. 기존의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랑 성질이 달라서 표현할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양자 컴퓨터 만들어지는 과정과 하는 컨셉은 현재 컴퓨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뭐 하나의 입력을 받는 게이트로는 뭐가 있느냐? 뭐 보시면요, 뭐 파울리 게이트 해가지고 보시면 I, X, Y, Z 게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거를 넣으면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던 게 일로 가고, 이쪽에 있던 게 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걸 그때마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Z였다면 0이었던 게 일로 가는 거죠. Y였다면 이쪽에 있던 게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I 게이트는 입력한 게 똑같이 출력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런 거 만들었죠. 아까 기존 컴퓨터 C 낫 게이트 뭐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싱글 큐비트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마치 기존의 컴퓨터에서 그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라는 성질만 갖고 C 낫 뭐 AND OR을 만들었던 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이제 입력이 한 개니까 C 낫 앞에 그 컴퓨터로 보면 C 낫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이해하셨죠? 이 생성한 거에 대한 연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요,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동영상은 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물어보는데 양자 컴퓨터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콘셉트과 그림을 잡아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I 게이트, X 게이트, Z 게이트, Y 게이트가 있는 거죠. 또 볼까요? 그 다음에 하다마드 게이트가 있어요. 하다마드 게이트는 아까 보면 이쪽에 있는 게 아까는 반대로 가잖아요. 이번엔 그게 중과바 가는 거죠. 그 하다마드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 되는 게이트라고 그러죠. 중첩을 만든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 하다마다 게이트를 적용하면 아니 만약에 Z를 적용하면 여기서 1로 간다 그랬잖아요. 하다마다 게이트를 적용하면 여기서 이 중간 정도 가는 거예요. 절반. 아까 말한 이 처음에 말한 절반은 위로 가고 절반은 아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다마다 게이트가 여기서 보시면 핵심이 되는 게이트라고 하죠. 보이시죠? 하다마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다마다 게이트를 그런 역할을 하고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현재는 모르셔도 되고요. 하다마다 게이트는 그걸 통과하면은 AND나 OR나 나처럼 그런 특정 역할을 하는데 얘는 그걸 갖다가 중간에 50%는 위로 50% 아래로 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이트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입력이 2개, 3개 있는 입력이 2개 있고 3개 있는 것은 CNAT 게이트, 수압 게이트, 토폴 게이트, 브레트킨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이 뭘 배웠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정말 볼 게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양자가 가지는 그거 위, 아래, 중간 50% 위, 50% 아래 가는 고성질을 갖고 그걸 갖고서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 입력이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 게이트라고 하고요. 요런 똑같은 개념이 기존 컴퓨터에도 있어요. 그죠? AND, O와 NOT이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 만들었으면 요걸 다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걸 갖고서는 우리가 회로를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컴퓨터에서 AND, O와 NOT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암기하는 회로, 분기하는 회로, 뭐 그죠? 반복하는 회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걸로 컴퓨터를 만든 것처럼 이제 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양자를 이용하는 이런 입력이 1개, 2개, 3개인 경우에 대한 이런 게이트들을 쭉 만들어 오고요. 이런 게이트를 연결해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회로를 만들면 돼요. 만들면 여러 개 쭉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회로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회로 중에 하나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낫 게이트, 하다마다 게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이미 앞에 배우신 거예요. CNAT 게이트, 토플 게이트 같은 것들 갖다가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보면 처음에 X 게이트가 딱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요거 보이시죠? 요거는 뭐죠? 낫 게이트네요. 요것도 낫 게이트네요. 요거는 뭐죠? 토플 게이트죠. 그래서 요 X 게이트를 그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걸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결과를 측정해 가지고 측정한 결과 갖고서는 뭔가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양자를 갖고 지금 게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게이트를 만들었죠. 이런 게이트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만 덩어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실물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어떻게 된다는 게 보이시죠? 기존의 AND, O와 NOT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표시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요걸 갖고서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측정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로 4개 있는데 여기다가 이 X 게이트를 적용하고 여기다가는 여기랑 여기 Q 제로하고 Q테다가 여기다 뭘 적용했죠? CNAT를 적용하고 Q1과 Q테도 CNAT를 적용한 다음에 Q0, Q1, Q3에다가 여기서 보시면 토플 게이트를 적용한다 이거죠. 적용해서 그럼 이쪽으로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기 값과 여기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값을 얻는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요걸 우리가 양자 회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하냐면 게이트가 모여서 이런 게이트는 우리가 다 앞에 정리했죠. 이렇게
게이트가 모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된 거, 이걸 우리는 양자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회로는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IBM에서 어떻게 했냐면 퀴스킷이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퀴스킷 임포트 시켜가지고 쓰시면은요, 거기다가 이런 회로를 갖다가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양장하라는 게 별거 아니고 앞에 거 딱 몰라도 되고요. 그 수식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런 게이트는 알았어요. 입력과 출력 다 나왔죠? 요걸 연구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연결해서 어디서 값을 추정해서 우리가 뭐가 나온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왔는다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연구하면 되죠? 양자 컴퓨터 공부한다고 치면 그래, 우리가 만든 이런 게이트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거죠. 뭐랑 똑같죠? 현재 우리가 만드는 뭐 암기하는 그 포문을 위한 그 반복하는 것을 위해서 엔드 우아나 시납 같은 회로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회로를 만들어 놓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찍어내면 되니까 만들어 놓은 그걸 갖다가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양자 컴퓨터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양자 게이트 그리고 양자 회로까지 보이시죠? 양자 회로까지 설명을 했어요. 요게 양자 회로고요. 왜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는 뭐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IBM 쪽에서 양자 회로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표현 기법을 자기들 제시해서 하고 있고요. 요걸 갖다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퀴스킷과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공부 많이 했죠? 기존의 양자 컴퓨터 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현재 있는 컴퓨터랑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양자 회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